이렇게 아픈 거. 근데 왜 글루코사민이 제일 유명해요? 오래됐어. 원장님께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면? 원장님, 저희 어머니가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?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거거든요. 이게 점점 심해지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냐. 네. 어디가 아프시대요? 손 끝이 막 붓고 휘어지는 것 같고. 손가락 끝? 네. 아, 막 여기 막 울퉁불퉁하고 네. 끼고 그랬어요?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에요. 퇴행성 관절염. 어떻게 구분해요?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 끝에만 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. 손가락 끝에 오는 염증은 90% 정도는 퇴행성 관절염이고, 굳이 자가 면역하고 연관이 있다 그러면 건선 때문에 오는 관절염이 있거든요. 그거는 손가락 끝에 올 수는 있어요.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손가락 끝을 단독으로 침범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. 어머님이 만약에 손가락 끝관절이 좀 변형이 오고 튀어나오고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지. 근데 퇴행성은 왜 끝에만 와요?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손가락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누를 때도 끝으로 누르지 뭐 이렇게 누르진 않잖아요.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도 키보드 칠 때도 이렇게 치잖아요. 바느질 할 때도 끝으로 이렇게 하지 거의 끝에다가 힘을 주거나 끝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퇴행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많이 썼을 때 생기는 병이니까 손가락 끝이 가장 퇴행이 잘 되는 거예요. 게다가 퇴행이 적게 되려면 그걸 완충하는 게 많으면 그래도 오래 버틸 거 아니에요. 그 완충하는 게 연골인데 이 끝 관절은 뼈하고 뼈 사이가 되게 좁아요. 그러니까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연골이 굉장히 적어요. 그러니까 금방 닳아.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짧은데 많이는 쓰니까 여기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람이 요 손가락 끝 관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100세를 살 만큼 그렇게 튼튼한 관절을 타고나지 않았어요. 이 관절도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던 거지. 그러면 류마티스는 어떻게 구분해요? 그러니까 말한 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때 끝에 안 와요. 온다면 이 전 관절이나 그 전 관절, 손목 이런 데가 주로 많이 오는 거거든요. 왜요?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자체보다는 관절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 끝관절은 관절이 되게 작다 그랬잖아요. 막도 작아. 그러니까 여기 잘 안 오는 거예요. 막이 많은 곳에 오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. 그래서 이 끝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침범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도 아프고 끝도 아프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런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온 경우가 더 흔한 거예요. 근데 그런 퇴행성인데 왜 이렇게 아파요? 퇴행성이든 아니든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뼈예요. 이게 뼈예요. 그 사이가 이제 관절이고 그 관절에는 연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연골. 이 연골이 하는 일이 뼈와 뼈 사이를 완충작용을 하는 애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연골 자체에는 염증이 생기거나 연골의 압박을 받아도 안 아파. 그런데 우리가 뼈에는 엄청나게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. 그러니까 뼈에 뭐가 닿으면 진짜 아픈 거야. 뼈를 에이는 고통 막 이런 게 진짜로 뼈에 뭔가가 공격을 받으면 진짜 아픈 거거든요. 연골이 닳으면 뼈끼리 다 너무 아픈 거야. 이렇게 아픈 거야. 그럼 그 통증 자체가 증상이고 이 통증이 뭔가를 더 의미하는 건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 거니까 그 염증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에 변성이 오고 생긴 게 이상해지고 그런데 또 안 움직일 수는 없을 거고 점점 닳게 되고 염증이 확산되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지게 되는 거지. 이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.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 때에 따라 진통제를 쓰죠. 그러다 보면 또 위장장애가 생기고 하니까 위장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것들을 좀 같이 쓰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이 계속 의사들도 하는 거죠.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하세요? 저도 당연히 그렇게 치료는 하는데요. 뭐 엑스레이상에서 특별하게 진짜 지금 약물 치료 말고는 해줄 게 없는 경우다. 그러면은 좀 안전하고 위장장애나 부작용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 진통소염제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. 저는 약물 치료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. 안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니까.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약이 아닌 것 중에 도움이 되는 걸 알려주세요. 평상시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떤 걸 먹어야 돼요? 라고 물어보면 추천은 하죠. 어떤 게 있어요?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줘요. 뭐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. 뭐 내가 만들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야. 네. MSM 드시라 그래.
근데 왜 글루코사민이 제일 유명해요? 오래됐으니까. 글루코사민은 효과가 있어요? 글루코사민이 내가 먹는다고 글루코사민으로 혈액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유황 있잖아요. 식이유황, 설파. 설파는 아무튼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웬만하면은 가려고 하긴 해. 그쪽 관절 쪽으로. 그런 측면에서는 MSM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. 원장님께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면? MSM. MSM. 내가 피디님 어머님한테 선물을 드린다고? 아니요. 그러면은 또 가격이나 이런 거 다 넣지 마.